안녕하세요. 오늘이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교류협력 세부 추진 방안 중에 단기적 교류협력 4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발표했고 3가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단기적 교류협력 사업 첫 번째 공유하천 기조조사는 진압 43강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하고, 여기 자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2페이지고요. 3페이지고요. 자, 두 번째 기상수문 관측망 관련해서 남북 교류 문제인데, 임진강하고 북한강 상류 부분과 접경 지대에요, 우량하고 수인 관측소에 관련된 정확한 위치나 관측 자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와 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상수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의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 정보를 토대로 남북한이 공유하천 공동관리 이용 측면에서 기상, 수문, 관측망 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는 우량 관측 지점이 총 466개, 수위 관측 지점이 한 274개소.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1995년도 현황이고요. 지금은 좀 변해 있을 겁니다. 북한은 좀 예측치인데 우량 관측소가 174개소, 수위 관측 지점이 168개소로 우리보다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수위, 유량 관측소 등 수문 관측소와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관리 활용해서 이 측정치가 나온다면요, 이 측정치 결과를 수개별 기상 수문 자료집을 발간해서 상호 우리가 활용한다면 상호 신뢰성을 우리가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협력위원회 설치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수문자료, 유역조사로 정확한 자료를 축적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결국은 남북한이 공유하천 수자원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하천협력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같이 유역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다루어질 주요 사업을 본다면은 기상 수문 관측소 설치, 수자원 기상 수문 자료집 발간, 공동 유역 조사, 수자원 공동 이용을 위한 관리 운영 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북측에서는요, 이렇게 상방간에 이런 대화를 정례화하고 상설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교육 과학기구 등 국제기구 참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남북 접경위원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진강 하류 지역에 매년 상습적인 홍수로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상의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임진강 유역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홍수 예경보 시설을 설치해서 서로 만약에 정보 공유한다면 홍수의 피해를 상당히 줄여 나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임진강 유역 주요 홍수 피해사를 보면은 96, 98, 99년도 이때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많은 이재민, 인명피해, 침수 면적,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 유역에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항상 이런 어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다목적된 건설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접경지역 북한의 중상류 지역은 댐 건설에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산업과 깊은 협곡이 많고
또 취락지역과 농경지가 적어서 만약에 댐 건설을 한다면 수몰지역과 보상지역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경지와 생태자원, 문화재 등의 수몰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죠. 따라서 댐 건설해야 될 지역이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평화댐인데, 평화댐을 우리가 만들므로써 북한에 있는 임남댐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참고로 평화의 댐은 26억 3천 톤의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고 한 95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평화의 댐에 수문을 달아야 하루 상황에 효율적인 홍수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은 수문이 없기 때문에 단지 화천댐에 들어오는 물을 지체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을 건설해야만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 문제는 남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폭우 시 북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북측 지역과 시설물을 역으로 침수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평화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화천읍 동천리에 있고 길이는 601m, 높이는 125m, 최대 저수량은 앞에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89년도에 준공을 했고 2004년도, 2012년도 2회에 걸쳐 정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87년도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지역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강 수기댐을 보면은 조금 전에 평화댐과 관련된 임남댐이 북쪽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강이 흘러오면 이제 평화의 댐, 그 다음에 화천댐, 춘천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영강댐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서 의암댐에서 흐르고 다음은 청평댐을 거쳐서 팔당댐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음은 단기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재해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이죠. 이건 자연화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화공작전 등을 통한 인위적인 화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리, 혹파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산림 방제사. 세 번째는 말라리아,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 공동 방제를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수달, 북한강에 있는 수달 공동보존 관련 남북교류 문제인데 1982년도에 천년기념물 제330호 환경부 멸종위기 중 1급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데 왜 수달이 중요하냐면은 이 수달은 해당 지역의 수환경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의 지표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한반도 환경상으로 수달이 아주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환경이 계속 훼손이 빨리 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달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 아래 북한강 상류 지역의 수달을 조사한 결과 서식지를 확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통일대사 한강인은 명명하고요. 이 수달에다가 발신기를 부착해서 방사 이래 풀어준 다음에 무선 추적을 통해서 수달의 활동 반경, 생태 습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결국은 멸종을 방지하고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또 아울러 약간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인적 정치적 통일의 전령으로서 생태적 통일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강 상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수달은 결국은 남북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수달 서식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요. 수달의 활동 반경 번식기, 보금자리 구조, 서식지 생태 특성, 계절의 변화 등을 꾸준히 우리가 추적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수달 생태 공동 학술 연구 사업인데 결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달 서식지 복원 이런 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수달 서식지 공동 복원 사업 추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자연보존연맹에 우리의 이 평화 생태적인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울러 북한의 동참을 촉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장기적 교류 협력 사업 중에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가 산림 녹화, 두 번째가 수다원 공동 이용, 세 번째가 생태계 보존 관리, 네 번째가 문화 육사 유적 발굴 복원입니다. 오늘 강의 시청에 감사드리고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